20살도 되지 않았던 한 소녀는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의심받기 시작했다. 노래보다 태도가 먼저 평가되었고 음악보다 의도가 먼저 해석되었다. 아이유라는 이름은 한때 국민 여동생이 아니라 마음대로 추측해도 되는 대상이었고 쉽게 비난해도 괜찮은 이름이었다. 그녀가 무엇을 말했는지보다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싶어 했는지가 더 중요했던 시절. 그리고 바로 그때 아무도 그녀에게 묻지 않았다. 괜찮냐고.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유는 그 침묵의 시간 위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이다. 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던 아이유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줄 것이다. 이야기는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선택권이 거의 없던 어린 시절에서 시작된다. 아이유는 여유로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아니었다. 가족의 형편은 불안정했고 생활은 늘 임시방편에 가까웠다. 어린 나이에 생계를 걱정해야 했고 꿈은 선택이라기보다 탈출구에 가까웠다. 노래는 좋아했지만 노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은 쉽게 주어지지 않았다. 수많은 오디션에서 탈락했고 그 과정에서 외모에 대한 평가와 비교는 당연한 통과 의례처럼 따라붙었다. 누군가는 특별할 게 없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기억에 남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게 어렵게 무대에 올랐을 때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데뷔는 했지만 주목은 없었고 조용히 지나가는 이름 중 하나에 불과했다. 음악 방송의 조명은 차가웠고 반응은 미지근했다. 성공의 조짐보다는 실패의 예감이 더 가까워 보이던 시기였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진짜 부담이 시작됐다. 대중은 그녀의 음악을 듣기 전에 이미 이미지를 만들어냈고 그 이미지는 보호가 아니라 감시의 형태로 작동했다. 당시의 아이유는 아직 자신을 설명할 언어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의도와 상관없이 해석되었고 그 해석은 빠르게 기사 제목이 되었다. 경험보다 기대가 앞섰고 이해보다 판단이 빨랐다. 이 배경 위에서 아이유는 성장 중인 아티스트가 아니라 검증 대상으로 소비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단순한 성장담이 아니라 갈등의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모든 것이 본격적으로 어긋나기 시작한 것은 AU가 눈에 띄는 존재가 되었을 때였다. 대중의 관심은 축복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가혹한 시험지에 가까웠다. 무대 위에서의 노래는 더 이상 노래로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콘셉트는 음악의 연장이 아니라 의도의 증거처럼 해석되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무엇을 표현하려 했는지보다 그것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는지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다. 특정 시기를 기점으로 아이유를 둘러싼 담론은 급격히 변했다. 노래가 공개될 때마다 작품성보다 논란 가능성이 먼저 거론되었고 가사는 맥락을 잃은 채 조각조각 분해되었다. 어떤 표현은 과도하게 확대되었고 어떤 장면은 전혀 다른 의미로 덧씌워졌다. 그 과정에서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불편함을 느꼈다는 감정이었고 그 감정은 곧 비난의 정당성으로 바뀌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빠른 속도로 의견이 증폭됐다. 한 사람이 던진 의혹은 수십 개의 해석으로 불어나갔고 그 해석은 다시 기사로 정리되어 돌아왔다. 누군가는 의도가 의심된다고 말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아직 스스로를 정리할 시간도 경험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시기 아이유에게 붙은 시선은 유난히 가혹했다. 같은 선택을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허용되던 여지가 그녀에게는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나이는 방패가 되지 못했고 젊음은 오히려 비난의 이유가 되었다. 어리기 때문에 더 조심했어야 한다는 말은 보호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에 가까웠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에게 완성된 기준을 요구하는 잔인한 논리였다. 언론의 태도 역시 갈등을 키웠다. 자극적인 제목은 클릭을 불러왔고 그 클릭은 다시 더 자극적인 해석을 낳았다. 해명은 기사 말미에 짧게 붙었고 의혹은 제목 전체를 차지했다. 침묵은 인정처럼 소비되었고 설명은 변명으로 취급되었다. 무엇을 선택해도 손해가 되는 구조 속에서 아이유는 점점 더 말을 아끼게 되었다.
대중의 반응은 분열되었다. 한쪽에서는 그녀를 옹호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끝까지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문제는 이 갈등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논쟁은 활발했지만 공감은 부족했다. 사람들은 맞다와 틀리다를 따졌지만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그 시기 아이유의 이름은 음악 차트와 함께 논쟁의 키워드로도 동시에 소비되었다. 성공과 비난이 같은 속도로 따라왔고 그 간극은 점점 더 커졌다. 무대 위의 모습은 밝았지만 무대 밖의 시간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이 갈등은 단발성 사건이 아니었다. 반복되었고 누적되었으며 서서히 한 사람의 일상을 잠식해 갔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겉으로 보이는 논란과는 전혀 다른 진짜 이야기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겉으로 보이는 논란과 달리 그 시기 아이유의 실제 상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가 침착하다고 생각했고 감당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 그녀는 이미 오랫동안 무너지고 있었다. 이후에야 조심스럽게 전해진 이야기들 속에서 아이유는 그 시절을 숨쉬는 것조차 의식해야 했던 시간이라고 표현했다. 누군가의 시선이 아닌 곳에서도 평가받고 있다는 감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시기였다. 가장 큰 오해는 그녀가 모든 것을 계산하고 선택했을 것이라는 가정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결정이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갔다. 콘셉트는 해석되었고 이미지는 확대되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개인에게 돌아왔다. 아이유는 자신이 한 말보다 하지 않은 말로 더 많이 공격받았고 설명하지 않은 이유로 더 크게 비난받았다. 침묵은 전략이 아니라 더 큰 상처를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였다. 이 시기 아이유는 음악을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바뀌기 시작한다. 이전보다 더 개인적인 감정이 가사에 새우며들었고 표현은 조심스러워졌지만 밀도는 깊어졌다. 이는 방향 전환이라기보다 생존에 가까운 선택이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을 노래로 정리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나중에서야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과정에서 그녀는 심각한 불안과 우울을 겪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아이유는 그 시기 유난히 스스로를 검열했다. 웃는 표정조차 연습했고 발언 하나하나를 반복해서 점검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조심성은 대중에게 의도적인 이미지 관리로 오해되었다. 방어는 계산으로, 불안은 교묘함으로 왜곡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몇몇 조각난 진실들이 뒤늦게 연결되기 시작했다. 과도한 해석의 출발점이 얼마나 단편적이었는지, 그리고 그 단편이 얼마나 쉽게 확대 재생산되었는지가 드러났다. 하지만 이미 형성된 이미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설명은 늦었고 정정은 조용했다. 그 사이 아이유는 이미 많은 것을 잃은 뒤였다. 평범한 실수의 여지, 감정의 흔들림, 성장 과정에서의 시행착오 같은 것들. 이 파트에서 중요한 사실은 아이유가 완벽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그녀가 실수할 수 없는 위치에 놓였고 그 실수 가능성조차 용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중은 그녀에게 끊임없이 의미를 요구했고 그 의미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책임을 물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의 감정은 늘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났다. 이제 이야기는 전환점을 향해 나아간다. 무너지는 대신 버티는 쪽을 선택한 이후의 시간, 침묵이 길어지고 음악이 더 깊어지며 대중의 시선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한 순간이다. 하지만 그 변화는 자연스러운 회복이 아니라 오랜 상처 위에서 만들어진 결과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는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즉각적인 공격이 쏟아지지는 않았고 아이유의 이름 앞에 붙던 의심의 문장들도 점점 줄어들었다. 대신 다른 표현들이 등장했다. 성장했다. 변했다.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변화는 대중이 스스로를 돌아본 결과라기보다는 결과가 증명된 뒤에야 허용된 태도에 가까웠다. 아이유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위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비로소 안전하게 좋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의 아이유는 음악적으로도 이미지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발표하는 작품마다 완성도가 언급되고 가사는 솔직하다는 말로 해석된다. 한때 문제 삼았던 요소들이 이제는 강점으로 불린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 왜 같은 선택과 같은 태도가,
그때는 비난의 대상이었고 지금은 찬사의 이유가 되었을까? 차이는 행동이 아니라 위치였던 것은 아닐까? 대중의 반응은 여전히 양면적이다. 많은 사람들은 아이유의 성장을 응원하며 과거의 논란을 지나간 해프닝으로 정리한다. 반면 일부는 여전히 그 시절의 프레임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다. 흥미로운 점은 어느 쪽에서도 그 당시의 집단적 공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난은 있었지만 가해자는 사라졌다. 모두가 관여했지만 아무도 주체가 아니다. 아이유 본인의 태도 역시 주목할 만하다. 그녀는 과거를 직접적으로 반박하거나 대중을 향해 책임을 묻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 인터뷰와 음악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전해왔다. 버텼다. 힘들었다. 그때는 잘 몰랐다는 식의 조심스러운 표현들. 이는 화해라기보다는 더 이상 그 시간에 머물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이러한 태도는 존중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오해를 낳는다. 침착함은 강함으로 해석되고 생존은 미담으로 소비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빠진다. 그녀가 견뎌야 했던 시간은 원래 견딜 필요가 없었던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개인의 인내로 미화되기에는 사회적 압력이 지나치게 컸다. 결국 이 파트에서 드러나는 것은 아이유 개인의 변화라기보다 대중의 태도가 얼마나 결과 중심적인가에 대한 문제다. 실패하거나 무너졌다면 보호받지 못했을 사람에게 성공했기 때문에 박수를 보내는 구조. 이 구조 속에서 아이유는 살아남은 사례가 되었고 그 사실 자체가 또 하나의 상징처럼 소비된다. 하지만 살아남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과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지점으로 향한다. 평가가 어느 정도 정리된 지금 이 이야기가 남기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 서사를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모든 파도가 지나간 뒤 남은 것은 조용한 질문들이다. 아이유는 결국 무대 위에 남았고 지금은 많은 이들이 신뢰하는 이름이 되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진짜로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여전히 찜찜한 지점이 남아있다. 그녀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그 시간의 폭력성을 지워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는 종종 결과만을 보고 과정을 합리화한다. 잘 버텼으니 괜찮았을 것이라고, 성공했으니 상처도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지만 한 사람의 성장은 그 사람이 견뎌냈기 때문에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보호받아야 할 시기에 보호받지 못했고 설명할 힘이 없던 순간에 설명을 요구받았으며 침묵했기 때문에 더 의심받았다. 그 모든 조건이 한 개인에게 동시에 주어졌을 때 살아남는다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우연에 가깝다. 아이유는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우리는 묻게 된다. 만약 그때 아이유가 지금의 위치에 오르지 못했다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여전히 논란의 이름으로 남았을까? 아니면 조용히 잊혔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다음번에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자리에 놓였을 때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이야기는 아이유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 아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판단하고 얼마나 늦게 후회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선택은 언제나 보는 사람의 몫으로 남는다. 다음번에는 돌을 던지기 전에 한 번 더 멈출 수 있을지, 그것이 이 이야기가 남긴 유일한 질문이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고개를 끄덕인다. 그때는 몰랐다고, 지금이라면 다르게 행동했을 거라고.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폭력은 무지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너무 익숙한 방식, 너무 편한 태도에서 반복될 뿐이다. 아이유의 이야기가 특별해 보이는 이유는 그녀가 유일해서가 아니라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같은 자리에 섰던 수많은 이름들은 그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사라졌다. 이 채널이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동정을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자고 말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다만 기억하기 위함이다. 화제가 되었던 순간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박수가 쏟아지기 전 침묵이 얼마나 길었는지를. 다음 이야기는 또 다른 이름일 것이다. 또 다른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는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 아니면 늘 결과를 본 뒤에야 안심하는 쪽을 선택할까? 여기는 사실상자다. 열려있던 진실을 다시 꺼내는 곳.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